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욕심쟁이 개와 마법의 샘물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우화로 시작합니다. 이솝 우화를 각색해서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라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금융상품의 세계를 파헤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분석의 목표는 이 우화를 길잡이 삼아서 높은 수익률이라는 마법 뒤에 숨겨진 위험, 그리고 그 작동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엄청난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말에 끌리지만 맞아요. 근데 그만큼 가장 오해하기 쉬운 상품 중 하나거든요. 맞습니다. 자료를 보면 개미라는 이름을 가진 성실한 개가 등장해요. 이 개가 뼈다귀, 그러니까 소중한 종잣돈을 들고 처음에는 아주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있었죠. 네, 바로 1번 ETF. 네, 일반 ETF요. 코스피 2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시장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아주 정직한 방식이죠. 특히 예측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가장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죠. 시장 전체의 성장에 내 자산을 그대로 연동시키는 거니까요. 그렇죠. 지수가 1% 오르면 내 자산도 1% 오르고 1% 내리면 1% 내리는 식이라 밤에 잠 못 이룰 걱정은 가장 적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개가 신비한 샘물 두 개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레버리지 샘물인데 물속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뼈다귀가 2배로 커 보이는 거예요. 아하, 와! 저 물에 뛰어들기만 하면 뼈다귀를 2배로 빨리 키울 수 있겠는데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게 레버리지 ETF의 핵심이죠. 기초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2배 혹은 3배로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일일 수익률이요? 네, 예를 들어 코스피 지수가 하루에 1% 오르면 2배 레버리지 ETF는 2%가 오르는 시기죠. 물론 반대의 경우 손실도 정확히 2배가 됩니다. 아, 여기서 제가 방금 강조한 일일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더 기묘한 샘물이 있었어요. 물이 거꾸로 흐르는 인버스 샘물. 네, 이건 지수가 하락할 때 오히려 수익이 나는 일종의 청개구리 투자 방식이잖아요. 여기서 파생된 곱버스라는 말도 많이들 쓰시던데요. 네. 곱하기와 인버스의 합성어죠. 자료에 나온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 같은 상품이 대표적입니다. 아, 그게 곱버스군요. 네. 지수가 1% 하락하면 2%의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하락장에 베팅해서 2배의 수익을 노리는 거죠. 하지만 하지만 시장이 반대로 1%만 올라도 내 자산은 2%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건 장기적인 투자라기보다는 단기적인 방향성을 예측하는 거의 투기에 가까운 상품이라고 봐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지수가 하루에 1% 오르면 2% 오르고 1% 내리면 2% 내리는 거면 그냥 1년 뒤에 지수가 10% 올랐으면 제 수익률은 깔끔하게 20%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이 안 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거의 모든 투자자가 처음 겪는 혼란입니다. 그게 바로 앞서 강조했던 일일 수익률이라는 단어에 숨겨진 마법이자 함정 때문이에요. 함정이요? 네. 이 상품들은 투자 기간 전체의 누적 수익률을 2배로 주는 게 아닙니다. 아, 전체가 아니군요. 네. 매일 장이 끝날 때마다 그날의 성과를 정산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매일매일 초기화, 즉 일일 리밸런싱, 데일리 리밸런싱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매일 정산을 새로 시작한다. 그래서 지수가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결국 제자리로 돌아와도 내 돈은 줄어있을 수 있다는 그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료에 나온 강물이 흐르는 이미지가 바로 이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맞아요. 아주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죠. 100만 원을 일반 지수 ETF에 투자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첫날 지수가 10% 폭락해서 9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럼 다음 날 원금 100만 원으로 돌아가려면 몇 퍼센트가 올라야 할까요? 90만 원에서 10만 원이 올라야 하니까 대략 11.1% 정도 올라야 본전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10% 내렸다가 다시 11.1% 올라서 원점으로 돌아오면 내 계좌도 그대로 100만 원, 본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걸 2배 레버리지 상품으로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첫날 지수가 10% 하락했으니 내 계좌는 2배인 20%가 빠져서 80만 원이 됩니다. 아, 80만 원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날 지수가 11.1% 올랐으니
레버리지 상품은 그 2배인 22.2%가 오르겠죠. 그럼 80만 원에 22.2%를 더하면 잠깐만요. 계산해보면 97만 7,600원이네요. 네, 100만 원이 안 되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분명 기초지수는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본전인데 레버리지 투자자는 마이너스 2.24%의 손실을 본 겁니다. 와, 이게 바로 음의 복리 효과입니다. 우화 속에서 물결이 칠 때마다 뼈다귀가 조금씩 깎여나가는 것처럼 시장이 오르내리는 과정 자체가 내 원금을 갉아먹는 거죠. 와, 이건 정말 무서운 함정이네요. 이런 현상을 자료에서는 변동성 끌림, 월레틸리티 드래그라고 부르더군요. 네, 맞습니다. 왜 3배가 아니지 하고 걔가 고개를 갸웃거리는 그림이 나오는데 실제 사례를 보니까 더 충격적입니다. 어떤 사례였죠? 2025년 시장 상황을 가정해서 나스닥 100 지수를 3배 추종하는 TQQQ가 37%, 반도체 지수를 3배 추종하는 SOXL이 53%나 급등했어요. 엄청나게 올랐네요. 그럼 투자자들은 당연히 거의 100%, 150% 수익을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3배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실제 성과는 기대했던 3배가 아니라 1.5배에서 1.9배 수준에 그쳤어요. 왜 그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지수가 일직선으로 오르기만 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수없이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그 등락 과정에서 앞서 설명한 변동성 끌림 현상이 계속 발생해서 수익률을 야금야금 갉아먹은 겁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그 결과가 투자자들이 TQQQ와 SOXL에서 14조억 달러, 우리 돈으로 19조 원을 뺐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수가 분명히 올랐는데도 투자자들이 실망해서 돈을 뺐다는 건 그만큼 결과에 대한 배신감이 컸다는 뜻이겠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기대했던 마법이 일어나지 않자 환상이 깨진 거죠. 레버리지의 저주도 무섭지만 사실 거꾸로 흐르던 샘물, 즉 인버스 상품의 저주는 훨씬 더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네, 자료에 나온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그 곧버스의 가격 그래프는 와,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들더군요. 그렇죠.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장 때 12,815원이던 가격이 그 후로 증시가 계속 상승하니까 2020년 1월에는 4,000원대가 되어버렸어요. 4,000원대요? 네, 수익률이 마이너스 96.8%라니 이건 그냥 원금이 사라진 수준인데요.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대전제를 거스르는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시입니다. 물론 중간중간 하락장은 반드시 오지만 긴 관점에서 경제는 성장하고 기업 가치는 올라가죠. 그런 시장을 상대로 계속 하락할 것에 장기 베팅하는 건 자료의 표현대로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버스 앞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변동성 때문에 원금이 깎이고 시장의 장기 추세와 반대로 가는 위험까지 이게 다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마법의 샘물을 이용하는 데 드는 통행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통행료요? 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내 수익률을 계속 갉아먹는 숨겨진 비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일반 ETF보다 구조가 복잡해서 운용 보수 자체가 비쌉니다. 보통 연 0.6%에서 0.9% 수준이죠. 꽤 높네요. 둘째, 레버리지는 본질적으로 빚을 내서 투자 배수를 맞추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선물 계약을 다음 달로 넘길 때 발생하는 롤오버 비용이나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데 특히 요즘 같은 고금리 환경에서는 이 이자 비용 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렇겠네요. 마지막으로 파생상품 계약을 유지하는 데 드는 스왑 비용 같은 것들이 알게 모르게 수익률에서 계속 차감됩니다. 세금 문제도 완전히 다르다고 들었어요. 자료에서는 이걸 깃털과 무거운 추에 비유하던데요. 네, 아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로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이 없습니다. 비과세죠? 네. 하지만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는 파생상품으로 취급돼서 매매 차익에 대해 보유기간 과세라는 방식으로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합니다. 15.4%면 꽤 큰데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가장 불합리한 점은 돈을 벌었을 때는 15.4% 세금을 꼬박꼬박 내지만 손실을 봤을 때는 단 1원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서 고소득자에게는 세율 부담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첩첩산중이네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알기론 S&P 500 지수를 2배 추종하는 SSO나 나스닥을 2배 추종하는 QLD 같은 상품들은 지난 10년 넘게 장기 투자한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하던데요. 네, 그런 사례들이 있죠. 이건 변동성 끌림을 이겨낸 성공 사례 아닌가요? 이게 바로 예외적인 성공 공식일 수도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큰 돈을 번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걸 성공 공식이라고 부르기엔 아주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죠? 그건 투자자의 실력이 아니라 지난 15년이 역사에 유례없던 미국의 초강력 대세 상승장이었다는 운에 기댄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아, 운이다. 네. 만약 그 기간에 우리나라 코스피처럼 횡보하는 박스피 장세가 1, 2년만 이어졌다면 그 음의 복리 효과 때문에 수익률은 처참했을 겁니다. 결과가 좋았다고 해서 과정의 위험성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죠. 아, 운을 실력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하긴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개별 종목의 2배, 3대 레버리지 상품들은 변동성이 훨씬 더 크니까 횡보장만 만나도 원금이 순식간에 녹아내리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도 일종의 울타리를 쳐둔 겁니다. 울타리요? 네. 아무나 이 위험한 샘물에 함부로 뛰어들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그게 바로 레버리지 ETF를 거래하려면 따로 교육도 받아야 하고 예탁금도 있어야 하는 규제인 거죠? 네,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를 거래하려면 금융투자교육원에서 1시간짜리 온라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기본 예탁금을 계좌에 넣어둬야 합니다. 아하. 이런 최소한의 장치를 통해 투자자가 상품의 위험성을 스스로 인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위험을 알고도 이 마법의 샘물을 꼭 이용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생존 규칙이 있던데요. 네, 명확한 3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단기 투자로만 접근하라입니다. 단기 투자? 네,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듯이 장기 보유는 음의 복리와 각종 비용 때문에 구조적으로 불리합니다.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아주 강한 확신이 있을 때 짧게 활용하는 도구로 써야 합니다. 두 번째 규칙은 변동성 장세를 피하라. 지수가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옆으로 기기만 해도 가만히 앉아서 돈을 잃는 구조니까요. 이건 정말 명심해야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규칙입니다. 손절 라인을 반드시 지켜라. 손절 라인. 네, 일반 투자에서 마이너스 50% 손실을 복구하려면 플러스 100% 수익이 필요하죠. 그런데 레버리지 상품에서는 그 마이너스 50% 손실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 따라서 진입하기 전에 이 금액을 넘어서면 무조건 판다는 자신만의 원칙을 정하고 기계적으로 지키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우화 속 개미는 이 모든 과정을 겪고 나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물속에 비친 2배짜리 뼈다귀는 환상일 수 있구나. 그렇죠. 진정한 부는 저렇게 흔들리는 물속이 아니라 단단한 땅 위에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구나 하고요. 네,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모든 것을 요약해 줍니다. 레버리지는 훌륭한 도구일 수 있지만 그 위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독이 된다. 도구가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장기적인 자산 증식은 한탕을 노리는 위험한 마법이 아니라 변동성을 견디며 시장의 성장을 꾸준히 따라가는 것, 즉 장기 복리의 길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화 속 단단한 땅 위를 걷는 방법이죠. 오늘 이 분석을 들으신 여러분도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내가 딛고 서 있는 곳이 우화 속 개미가 마지막에 깨달은 그 단단한 땅인지 아니면 언제 원금이 깎여나갈지 모르는 어지럽게 흔들리는 마법의 샘물 위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금융 도구들에 대해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겁니다. 레버리지 ETF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투자 상품에 대해서도요. 어떤 질문일까요? 나는 이 도구의 목적과 위험성을 완벽히 이해하고 사용하는가? 아니면 단순히 더 큰 수익이라는 환상에 이끌리고 있는가?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투자가 시작될 겁니다.